반갑습니다. 선생님이 하루에 몇 개를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앞 영상들과 옷이 좀 똑같을 수 있어요. 저 선생님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구나 그거 아닙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 가지를 좀 찍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투부정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는 문법입니다. 물론 고등부에 들어가서 그 값어치가 조금 떨어지긴 해요. 당연히 알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런데 중학교부터 정확히 좀 잡아놔야 값어치가 고등학교에서 좀 떨어진다라고 해도 영어 문장에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알아야만. 자,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명확하게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주는 것만 하면 전부 다 투부정사 다들 끝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나눠볼게요. 투부정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투부정사라는 친구는요, to라는 형태에다가 동사 원형을 붙여주는 형태를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한 가지 용어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처음 투부정사라는 말을 배우는 친구들에게는 선생님이 이 부정이란 말이 뭘까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그런데 다들 무슨 이야기를 처음에 하냐면 not, never 이런 이야기를 좀 하죠.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말하는 이 부정이란 형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몰라도 돼요. 그런데 알고 있으면 편합니다. 자, 부정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정해지지 않았음을 뜻하는 거예요. 얘는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선생님, 뭐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어떤 게 정해지지 않았냐면요,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편할 겁니다. 이 친구의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대요. 얘들아, 우리 투부정사라는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준동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사의 형태를 바꿔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이 친구는 역할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요, 명사의 역할도 하고 형용사의 역할도 하고 부사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명사의 역할, 형용사의 역할, 부사의 역할을 다 한다. 자, 그럼 우리는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우리 명사절에도 배웠잖아요. 앞에서 영상 봤죠? 명사절에도 배웠었어. 명사절 때 뭐였어? 명사 자리에 절이 온다. 그럼 얘 명사적인 뭐 명사 역할인 건 뭐겠어요? 명사 자리에 투부정사가 온다. 요거밖에 없단 말이야. 됐죠? 자, 그럼 하나씩 가봅시다. 투부정사라는 친구는요, 첫 번째, 명사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친구를 갖다가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명사 자리에 명사 대신해서 투부정사가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자,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들어올 거냐? 선생님, 명사 역할 많잖아요. 많아요. 첫 번째, 뭐? 주어 역할이잖아요. 주어 자리에 명사 대신 투부정사가 들어온다는 게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첫 번째입니다. 그럼 얘들아, 이거 간단하잖아. 결국 문두에 뭐가 온다? 투부정사가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해요. 투부정사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문두에 투부정사가 들어왔어요. 얘를 지금 주어로 가져가겠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뭐 기억한다? 주어가 있으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돼? 동사가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동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투부정사를 주축으로 하는 동사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선생님, 투부정사가 주어가 되기 위해서는요, 동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당연히 이 친구는 단수 취급입니다. 자, 그러면 해석법을 한번 알아봅시다. 여러분들 명사라는 거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우리 이름이잖아요. 근데 동사를 갖다가 명사 형태로 바꿀 때 어떻게 갑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겁니다. 뭐뭐하는 것으로 해석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주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죠? 있는 이가로 해석한단 말이야. 맞습니까? 합치세요. 뭐뭐하는 것은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투부정사가 주어가 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은 동사가 입니다 라고 들어올 거란 말이죠. 이렇게 취급이 됐을 땐 단수동사 취급을 한다. 기억났죠? 자, 그러면 이런 형태가 있어요. 주어 자리에 쓰이는 게요.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여러분들 주어가 길 때 어떻게 쓰죠? 바로 it을 갖다 쓴다는 거야. it을 갖다 쓴다는 거야. 자, 이 뒤에는 비동사가 따라와요. 그리고 뭔가가 따라 나옵니다. 그 뒤에 뭐 나온다? to 플러스 동사 원형이 나와서 이런 식의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면 여기 어떤 게 들어왔어요, 지금? it이 들어왔고 to가 들어왔어요.
이 친구 뭐라고 부릅니까? 가짜 주어라고 부르고 진짜 주어라고 부릅니다. 주어가 너무 길기 때문에 뒤로 뺐어요. 얘가요, 진짜 주어의 역할을 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투부정사는 주어의 역할이다. 그래서 뭐다? 명사정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간단하죠? 자, 투부정사가 문두에 시작해서 그 친구에 맞는 단수동사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 역할은 명사정용법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고요. 두 번째, it과 to가 보여요. 일단 툭툭 체크해야 됩니다. it 보인다. 그러면 뒤에 to 찾아보세요. 빨리. 이 to 보이네. 그러면 가주어, 진주어 다 주어 역할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명사정용법이다 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가주어는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명사를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주어 역할 했습니다. 주. 그 다음 뭡니까? 목이에요. 목적어 역할 한번 봅시다. 더 간단해요. 여러분들 얘는요, 그냥 솔직히 좀 외우면 되는 건데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목적어 역할은요, 말 그대로 어떤 거냐면 주어 뒤에 동사가 나올 거고요. 그 동사 뒤에 목적어 자리로 투부정사가 나올 겁니다 라고 들어가는 거야.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동사가 왔을 때 이 투부정사가 목적어로 나오냐라는 겁니다. 얘는 좀 중요해요. 구분해서 외워야 됩니다. 자, 여기 동사 자리에 어떤 동사가 있을 때 투부정사가 나올까라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인 형태부터 선생님 써드릴게요. 자, want라는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wish, hope, expect, plan, decide, 그리고 뭐 promise 요 정도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있긴 한데 일단 요 정도.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 동사들 여러분 선배들한테는 어떻게 외우게 했었냐면요. 야, 이거 우리 이렇게 외울까? 세해 동사라고 외울까? 라고 했어요. 세해 동사가 뭐예요?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 이제 우리 곧 새해가 온단 말이야. 새해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원하고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계획하고 결심하고 약속하고 나 공부 이제 열심히 할 거야. 그지? 계획하고 결심하고 좋은 성적 받겠지 그러면 기대하고 또 약속하고 이런 형태들. 자, 이 친구들이 나오면 무조건 to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나오면 무조건 to가 나와야 됩니다. ing 절대 안 돼요. 목적은 여기로 끝. 이걸로 끝. 요거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 그 뒤에 목적어 나온다. 봐봐. 예를 들면 I want to eat. I want, 나는 원해요. to eat, 먹기를 원해요. 뭐뭐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투부정사가 목적어의 역할을 한다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보어입니다. 보어. 자, 하나 물어봅시다. 선생님이 몇 번 설명드렸어요. 보어는 주로 무슨 동사 뒤에 나오죠? 뭐죠, 얘들아? 비동사죠. 그렇죠. 자, 주어 뒤에 비동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 투부정사는 보어의 역할을 합니다. 보어의 역할.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우리가 명사적 용법이야 라고 할 거야. 근데 여기서 좀 공부를 심화 있게 했던 친구, 심도 있게 했던 친구들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선생님, 보어 자리에는요, 명사도 되고요, 형용사도 되는데요. 그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비동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때는 형용사적 용법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B2 용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배우기로 하고 일단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자, 주어 역할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럼 목적어 역할로 해석되는 투부정사는 뭐뭐하는 것을 이라고 해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왔죠? 그리고 얘는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선생님이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데 드리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보고 갑시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선생님 문장의 시작이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습니다. 맞아요. 주어 왔고요. 동사가 is 단수 취급돼서 왔어요. 비동사 왔으니까 뒤에 to believe 왔네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투부정사 to see는
주어 역할, 즉 명사 자리 대신해서 들어온 친구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비동사 뒤에 들어와 있는 투부정사는요. 뭐뭐하는 것이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맞죠? 그럼 보어 역할이기 때문에 명사적 용법입니다. 됐습니까? 얘하고 얘 예문 전부 다 들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 팁 드릴게요. 명사적 용법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주어 역할로 쓰이는 명사, 그 다음에 목적어 역할로 쓰이는 명사, 그리고 보어 역할로 쓰이는 명사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자면 의문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따라 나올 거예요. when to, 언제 뭐뭐 할지, where to, 어디로 뭐뭐 할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자,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 붙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명사적 용법이다 라고 판단하세요. 일단 우린 점수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는 무조건 명사적 용법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여기에서 이 의문사에서 y 되지 않는다. y 투부정사란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기억하시면 금상첨화 너무 좋아. 오케이? 이렇게 명사적 정리합니다. 됐습니까? 이게 명사적 용법이에요. 결론은 뭐다?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 어지,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명사 대신 누가 들어갔다? 투부정사가 들어갔다. 됐습니까?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 죄송합니다. 두 번째, 형용사적 용법 볼게요. 자, 형용사적 용법은 말 그대로 형용사의 역할이야. 형용사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이 뭡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얘들아. 어떻게 이야기할 거냐면요. 명사가 앞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에 따라 나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따라 나와서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 있는 명사를 수식을 할 거예요, 수식을. 자, 그러면 선생님 이 친구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투부정사 할 혹은 투부정사 하는 명사로 해석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할 명사, 이렇게 하는 명사라고 수식을 할 겁니다. 겁나 간단하죠? 얘는 아주 간단해요. 이게 다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어떤 사항이 있는지 먼저 한번 확인을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명사가 나왔고 이렇게 할 명사다라고 판단을 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문을 한번 좀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자, I want something to drink.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럼 뭐가 됐어요? 나는 뭔가를 원해. 어떤 무언가? 마실 무언가를 원해. 이렇게 수식한단 말이야. 됐어요? 자, 기본적으로 형태는 이렇습니다. 명사가 앞에 붙어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뒤에 붙어요. 기억하셔야 돼요. 투부정사가 명사 뒤에 붙어요. 뒤에 어디에서? 후치에서 수식하는 겁니다.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요렇게 들어가는 형태 꼭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나 얘들아, thing로 끝난다든지 혹은 body로 끝난다든지 혹은 one으로 끝나는 형태에서 뒤에 to가 따라 붙으면 더더군다나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꾸며주는 역할이다 라고 판단을 할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형용사에서 구분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어떤 사항이 있냐면요. 여러분들 내가 이거는 예시로 한번 들어줄게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처럼 똑같이 명사가 와요. 그리고 투부정사가 오는데요. 이 투부정사 뒤에 전치사가 따라 나오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전치사가 따라 나올까요?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문장 다 쓰지 않고 간단하게만 가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house라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 to live 이렇게 써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뒤에 뭐가 붙어야 되는데요? in이 붙어야 된대요. 선생님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 바꿔보세요. live, house가 들어가면요. 그냥 이렇게 투부 동사 원형 땡기고 명사를 뒤로 땡겼어요. 살아요. 집을.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집 안에 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in을 중간에 집어넣는 거예요. 자,
다시 하나 가볼게요. a pen이라고 하나 해볼게요. 펜입니다. 그리고 to write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 뒤에 전치사 뭐 와야 될까요? 쓰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쓸 펜이죠. 자, 그러면 또 한번 바꿔볼까요? write를 갖다가 앞으로 가고요. 펜을 갖다가 뒤로 갈 거예요. 그러면 write, 쓰다, a pen, 펜을 쓰다. 여기서 쓰다는 사용하다의 쓰다가 아니죠. 작성하다의 이 쓰다란 말이야. 근데 펜을 작성하다 돼요? 안 되죠. 펜을 어떻게 가지고 작성해야 되니까 wish란 전치사를 여기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그럼 이번에는 a paper를 써볼게요. 그리고 똑같이 to write를 쓰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여기 뭐 들어와야 돼요? 종이야. 근데 쓸 종이란 말이야. 작성할 종이야. 종이 어디다 쓰는 거야? 종이 안에? 종이 위에? 종이 아래에? 어디에? 종이 위에 쓰겠죠. 그럼 뭐 들어와? 원이 들어온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돼. 앞으로 당기고 뒤로 당겨서 작성하다 종이를 돼요? 안 되죠. 종이에 작성하는 거고. 그죠? 작성하는 겁니다. 펜을요. 펜을 작성하는 거야? 아니죠. 펜을 가지고 작성하는 거예요. 집을 사는 거예요? 아니죠. 집에 사는 거죠. 인을 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 갔잖아. 의자도 마찬가지야. 앉을 의자야. 근데 의자를 앉다 돼요? 안 되죠. 의자 위에 앉아야 되니까 뭐 chair to sit on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꼭 구분해 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last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볼 겁니다. 그런데 이 부사적 용법이 조금 더 복잡하거든요. 조금 더 복잡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요 칸이 있어서 왠지 요 뒤로 가면 내가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안 나오면 너희가 슬프잖아. 자, 일단은 지우고 다시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 라스트 3번 한번 볼게요. 이제 라스트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사적 용법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부할 게 좀 많이 있어요. 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많이 쓰이는 형태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요걸 좀 기억을 할게요. 분명히 중등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시험 범위가 들어가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아, 요거 잘 들어야 돼. 부사적 용법이 시험 범위라고 해서 부사적 용법만 알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결국 용법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라고 물어볼 거기 때문에 명사, 형용사, 부사를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부사적 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게 바로 뭐냐? 부사적 용법 중에 목적이에요. 선생님이 설명할 게 가장 많은 것도, 할 말이 많은 것도 여기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볼 것도 이겁니다. 자, 일단 목적은 얘들아 여기서 중요하다. 목적은 얘들아 목적어가 아니야. 이거 헷갈리지 마. 목적어는 투부정사를 을를로 해석하는 친구였어요. 맞죠? 그런데 여기서는 목적이란 말이야. 결국 뭐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목적이라는 거는 해석에 기반을 해야 돼요. 해석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해석상 이 투 부정사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친구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돼야 되는 겁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돼야 되는 친구예요. 자, 투 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됩니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부사적 용법의 목적인데요. 일단 하나씩 갑시다. 이 투 부정사 같은 경우는 하기 위해서로 해석이 될 때 뭐로 바꿔 쓸 수 있냐면 in order to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to라는 한 단어를 갖다가 to 뒤에 당연히 동사 원형 붙겠죠. 하나 더 so as to로 바꿔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동사 원형 또 따라 나오겠죠. 일단 이 친구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고등부 올라가서 이런 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문장 안에 포함됐지 이 정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니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부정사가 하기 위해서로 될 거예요. 일단 바꿔 쓸 수 있는 말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자, 팁을 드릴게요. 또 팁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팁이 있었냐면요. 우리 앞에 명사적 용법 할 때 얘들아 투부정사로 시작을 한다 그랬잖아. 그런데 이 투부정사가 나오고 나서 뒤에 단수동사가 존재를 해.
그러면 여기서의 to는 주어 역할을 하니까 동사가 있으니까 주어 역할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라 그랬어? 명사종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이 구조 하나 설명드릴게요. 자, 투부정사가 문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앞만 찾아도 단수동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디까지? 컴마까지 해서 단수동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뒤에서 주어 동사가 구성이 돼서 문장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는데요. 동사가 없이 컴마로 문장이 끊겼어요. 이럴 때는 얘들아 무조건 그냥 목적으로 해석해서 나가시면 돼요. 자, 예를 들면 to fill the blank 이렇게 들어왔어. 그리고 뒤에 다시 주어 동사 이어진다 갑시다. 지금 보니까 뭐예요? 투부정사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컴마까지 와서 보는데 동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동사가 없으니까 주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가자? 하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기입하기 위해서라고 가져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내가 할 말이 가장 많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 형용사적 용법에서도 구분할 게 있었어요. 자, 이 또 팁 하나를 드리면 얘들아,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명사 뒤에 투부정사가 나오는 경우예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뭐 했냐면요. 선생님,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오면 수식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부사적 용법 목적에서도 명사 뒤에 투부정사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가져가 볼 거냐라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 동사 원형을 앞으로 당길 거예요. 그리고 명사를 갖다가 뒤로 당길 거예요. 아까 전치사 붙이는 거랑 좀 비슷하죠. 자, 그래서 동사 원형을 앞으로 가지고 오고 그 뒤에 명사를 가지고 와요. 그 다음에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런데 해석이 딱 맞아 떨어지네. 이렇게 되니까 해석이 된다. 동사합니다. 뭐뭐를 이렇게 했더니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꿔서 했더니 해석이 되네? 그러면 투부정사는 형용사적 용법이야. 기억해야 돼. 제일 구분 잘 못하는 게 이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동사 원형을 내리고 명사를 썼는데 반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로 가자? 이 투부정사를 갖다가 우리는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가져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봐봐. 예를 하나 들어줄게. 우리 아까 했던 거 중에 I want something to drink라고 들어왔어요. 그럼 자리 바꾸자라고 이야기했지. drink, 마십니다. something, 어떤 무언가를 마십니다. 뭔가를 마셔요. 나는 뭔가를 마셔요.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된다? 형용사적 용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다시 I went to a supermarket to buy some snacks.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세요. to buy, 삽니다. 근데요, 뭘 살지까지 다 나와버렸어요. 아, 어쨌거나 갔다 왔다 말고 가봅시다. buy, 삽니다. 슈퍼마켓을요? 돼요? 안 돼요. 슈퍼마켓을 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석해보면 또 이게 우리말 같아? 약간의 간식을 살 슈퍼에 갔어요. 우리말로 되는데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삽니다. 슈퍼마켓을 자리 바꿔보세요. 근데 말이 돼요? 슈퍼마켓 사는 거 맞아요? 돈 많아요? 슈퍼마켓 살라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을 때 뭐가 된다? 아,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의 목적으로 가져가자. 사기 위해서 라고 가져가는 겁니다. 슈퍼마켓에 갔어요. 자, 여기서 또 팁 하나. 보통 갔다라는 동사, 가다라는 동사가 나오게 되면 뒤에서 투부정사는 하기 위해서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진짜 팁 드렸어요.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없지만 가장 자주 나오고 가장 많이 틀리고 가장 비중이 큽니다. 그때 중요한 거, 주어, 명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구분하는 거,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의 목적을 구분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어려운 건 끝났어요.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간단합니다. 감정의 원인이에요. 얘들아, 우리말만 잘 쉽게 이해하세요. 감정의 원인. 내 감정은 이러해. 근데 왜 그러냐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구성 자체가 어떻게 생길 거냐면 감정 형용사가 나올 거야.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나올 거야. 너희 다 알아 이거. 자,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야? Nice to meet you 라고 하죠. Nice야. 내 기분 어때? Nice. 너무 좋아. Nice잖아. 왜? To meet you. 너를 만나서 내 기분이 좋아.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 투부정사는 결국 뭐다? 앞에 나와 있는 형용사를 이렇게 받아준다. 너를 만나서 내 감정의 원인은 이래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죠? 세 번째. 동사수식입니다. 자, 동사수식이라고 하면 조금 다른 어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냥 우리 판단하면 돼요. 보통 주어, 동사, 그 뒤에 투부정사가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가요. 물론 이 자체도 하기 위해서로 해석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 여기에 뭐 대표적인 게 이제 live라든지 혹은 grow up 이런 형태. 자랐다, 살았다. 이 투부정사가 어떻게 해석되냐면 그 결과 이래 됐다라고 보는 거야. 자, 이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어떤 게 있냐면 She grew up. 그녀는 자랐어요. 자라서 to become a doctor. 의사가 되었어요. 자, 형태가 어떻게? 얘가 자랐어요. 그 결과 의사가 됐어요. 그분이 살았어요. 그 결과 80세가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 선생님이 보기 쉬우라고 지금 부사적 용법에 엮어서 말씀드리는 거야.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사, 얘는 이렇게 형용사라고 본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만 더 가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형용사 수식도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앞에서 형용사 수식 했잖아요. 맞아요. 형용사 수식 했죠. 뭐? 감정의 원인. 감정의 원인이란 걸로 형용사 수식을 했어요. 맞죠? 그런데 형용사 수식, 그냥 감정 말고 기본 형용사도 간다는 거야. 똑같잖아 얘들아. 그러면 형용사가 앞에 붙고 그 뒤에 투부정사 나온다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선생님 이 투부정사 어떡하죠? 이거 간단해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요. 뭐뭐하기에 라고 보세요. 뭐뭐하기에 라고 보세요. 자, 봐봐. The book is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들어갑시다. 그 책은 어려워. 뭐 하기에? 형용사 붙었잖아, 형용사. 뭐 하기에? 이해하기에 어려워.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자, 선생님 왜 여기는 빨리빨리 넘어가죠? 왜 빨리빨리 넘어갈까요? 엄청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생님 봤을 때 해석하는 법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얘는 됩니다. 목적까지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자, 이렇게 투부정사 정리합니다. 얘들아, 이것만 해도 충분해요. 앞으로 고등부 올라가서 해석하는 것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알고 계세요.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번에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정리할 때 해놓고 가면 여러분들 앞으로 있을 시험, 수능까지 투부정사가 말썽 부리는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앞으로 이제 시간 가면서 선생님이랑 조금만 추가하시면 되거든요. 진짜 조금이야. 많이도 없어. 요만큼만 하면 돼. 아시겠죠? 자,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오늘 선생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